LAFC는 무너졌습니다. 유망했던 시즌은 냉정한 승부차기 끝에 눈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팬들의 분노는 11m짜리 룰렛 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데이비드 마르티네스를 향했습니다. 이 유망한 베네수엘라 출신의 젊은 선수는 페널티킥을 실축해서가 아니라 118분의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탓에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동료들이 고개를 숙인 채 믹스트 존을 떠나는 동안 마르티네스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과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변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대해 냉혹하고도 솔직한 고백을 하며 현대 축구의 본질적인 불안정성과 국가를 뒤흔든 양심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를 파괴한 것은 바로 나의 탐욕이었습니다. 이 고백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연장전 118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점수는 2대2였습니다. 9명으로 줄어든 밴쿠버는 지쳐 있었고 수비에 필사적이었습니다. LAC의 젊은 수비수 아르템 스몰리아코프가 왼쪽 측면을 화려하게 질주하며 페널티 박스 안으로 완벽한 리버스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공은 완벽한 포지션을 잡은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에게 떨어졌습니다. 골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둘러싼 수비 상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디오 분석 결과 밴쿠버의 최고 수비수 2명이 손흥민의 왼쪽 측면으로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터치하지 않았지만 그의 저항 덕분에 마르티네스는 가장 어려운 임무, 즉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마르티네스는 평소처럼 동료를 보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동료를 봤지만 자존심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마티우 쇼니에를 봤어요. 마르티네스는 목이 메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 오른쪽으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완전히 텅 빈 공간에 있었습니다. 흰 유니폼을 입은 밴쿠버 수비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고 축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패스를 했다면 그는 5m 떨어진 빈 골대를 마주했을 것이다. 골을 넣을 확률은 99%였다. 완벽한 체크메이트, 경기를 끝낼 체크메이트였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는 말을 이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웅이 되어라. 나는 경기를 끝내는 선수가 되고 싶었다. 마티우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스코어보드에 내일 신문 헤드라인에 오르기를 바랐다. 오만과 무지가 이러한 전술적 사고를 흐렸다. 나는 집단의 승리보다 개인의 영광을 택했다. 학생의 슛, 불안한 마음, 그리고 잘못된 결정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다. 마르티네스는 왜 그렇게 심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했는지 설명한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욕심이었죠. 슛을 하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는 씁쓸하게 분석했다. 인내심을 잃었어요. 마티우가 기회를 뺏을까봐, 수비수가 나를 들이받을까봐 두려웠다. 골을 넣고 영웅이 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굳어버렸다. 결과 7야드 거리에서 약하고 부정확한 슛을 날렸는데 그 슛은 1m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프로 선수의 슛이 아니라 공황 상태에 빠진 초등학생의 슛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그 슛과 우리 시즌을 망쳤습니다. 감정에 북받친 외침. 한국인들에게서 배우세요. 고백 후 마르티네스는 자신이 실패시킨 위대한 주장에게 고통스럽고 속이 메스꺼운 헌사를 했고 자신이 속한 축구 문화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장면 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마르티네스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을 봤어요. 그는 120분 동안 지치도록 뛰었고 창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가 빛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냈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손흥민이 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답은 100% 확실했습니다. 그는 마티우에게 패스할 것입니다. 그는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팀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시즌 내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은 개인의 재능과 소셜미디어, 하이라이트 영상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손흥민을 보세요. 한국인에게서 배우세요.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팀의 성공을 위해 개인의 영광을 희생하는 법을 배우세요. 오늘 저는 제 실력 때문이 아니라
제 인격이 그의 인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의 고백은 즉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MLS 레전드들과 전문가들의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축구 전설 랜던 도노반은 ESPN과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현 세대의 젊은 선수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팀 동료가 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타가 되기 위해 배웁니다. 손흥민은 드문 예외이며 미국 축구의 특징이 된 이타심의 본보기입니다. 한국 선수들에게 배우라는 마르티네스의 호소는 모욕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경종입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공격수 테일러 트웰먼도 저에게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손흥민의 노력을 앗아갔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고 공간을 만들고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자존심에 사로잡힌 마르티네스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인정할 용기는 있었습니다. 이는 그와 리그 전체의 고통스러운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애슬레틱 클럽의 한 스포츠 심리학자가 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묘사한 실명은 압박감 속에서 매우 흔한 실명 현상입니다. 뇌가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로 과부하되면 주변 시야가 좁아지고 선수는 실명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더 나은 선택지를 향해 손흥민처럼 집단 사고에 깊이 뿌리박힌 선수들만이 이러한 상황에 면역이 있다. LAFC 팬들의 소셜미디어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 마르티네스는 손흥민을 컵 우승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는 시즌 전체에 대해 우리를 비난한다. 손이는 120분 동안 팀을 이끌었고 어린아이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다. 이는 불공평하다.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한국인에게 배우라는 말은 오늘 밤 진실이다. 손흥민은 컵의 황제다. 데이비드 마틴의 눈물 어린 고백은 단순한 골에 대한 해명 그 이상이다. 이는 이기심에 대한 고발이자 이타심에 대한 절대적인 찬사다. LAFC의 패배는 득점 기록뿐만 아니라 위대한 주장과 그의 신의 동료들 사이의 인격적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손흥민은 LAFC에게 경기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 즉 용서의 교훈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일 것이다. LAFC의 시즌은 끝났지만 이 교훈은 패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마르티네스는 자신의 실수와 고백을 통해 손흥민의 가장 위대한 모습을 의도치 않게 그려냈습니다. 바로 스타였습니다. 팀의 탁월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 이는 모든 미식 축구 팬이 열망하고 본받아야 할 자질입니다. 분노는 지나가겠지만 자존감과 팀워크의 교훈은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훌륭한 팀 동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하세요.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